좋아요 여러분, 저는 해리스 술탄이고 오늘은 사이버펑크 딩고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는 지금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상위 3명 안에 드는 분입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부분의 전 무슬림들은 그들의 커리어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커리어나 옹호 활동가 커리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비판하는 것에서 시작했고 저 역시 2018년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다른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건 정말 못 참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겐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중동에서 이슬람을 없애는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추세요. 형, 네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 서구에서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있어. 그리고 서구 다음엔 우리가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서구 문명을 지켜야 해. 적어도 그게 내 목표였어. 그게 내 행동주의의 방향이었어. 그런데 너는 내가 널 처음 본 건 1년 반 전쯤 내 영상을 봤을 때야. 일단 정말 잘 만들었고 정말 잘 제작된 영상이었어. 그런데 너는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었더라. 왜 그랬어? 분명히 알겠지만 100% 무슬림 국가라고 주장하고 탈출하면 사형에 처하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모두가 신자라고 여기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도 이해하지. 사실 그때도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게 돼. 아, 결말이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일지 알겠구나. 그리고 그게 배간이 99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50 이상, 60 이상이라면 어떨까? 갑자기 당신의 사회가 정말 나쁘게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모든 행동이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지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꽤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60%도 아니고 10%, 15%, 20% 정도요. 영국은 겨우 8%에 불과하죠. 그들이 미치는 영향을 보세요. 호주는 현재 3%이고 영국도 그루밍 갱 사건 당시 3%였습니다. 세기 전환기에는 맞아요. 2001년에 2.5%였어요. 그래요.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것도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걸 숨기는데 가담했으니까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그리고 10대 초반에 약간 반항적이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겪었던 건 제 배교의 일부였기 때문이에요. 무슬림들과, 사실 정말 급진적인 무슬림들과 이슬람의 현실이나 경전 또는 꾸란과 하디스가 진짜인지에 대해 토론하곤 했어요.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겪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저처럼 무슬림을 그만둔 사람이라면 이게 정말 피곤한 일이라는 걸 이해할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설득당하거나 당신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결국에는 우리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어요. 우리 운동을 완전히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죠. 저도 그래요. 2019, 2020년엔 저 변했어요. 란 메시지를 1000개 넘게 받았어요. 저는 당신 때문에 이슬람을 떠났어요. 그들이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면 해리스 술탄을 알게 되고 이어서 배교자 예언자, 데이비드 우드 등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생태계에 소개됩니다. 하지만 그렇긴 해도 당신 말이 맞아요. 이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어느 순간 한계가 오죠. 몇 천, 만, 백만, 심지어 천만이 되어도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특히 20억 명의 무슬림이 존재하고 동시에 서구의 이슬람화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알겠죠? 그리고 나는 이미 떠났고 지금은 호주에 있어요. 내 말은 호주는 무슬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그건 겉모습일 뿐이고 우리가 모두 보는 환상이에요. 1970년대 호주에 무슬림은 10만 명도 안 됐을 거예요. 다음 인구 조사 때는 인구가 100만 명이 될 거예요. 이전 인구 조사에서는 80만 명 정도라고 나왔는데 다음 인구 조사에서는 쉽게 1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그게 기하급수적 성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보자면 토니 버크라는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자 내각 장관이 있는데 그는 런던 슈터스가 나온 왓슨 선거구에서 선출됐습니다. 이제 왓슨 선거구는 다른 어떤 선거구와 비교해도 무슬림 인구가 전국 평균의 20배에 달합니다. 20배입니다. 와, 그건 몰랐네요. 그러면 토니 버크의 정치 경력은 무슬림 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죠? 아, 물론이죠. 네, 지금은 그가 맞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최악인 점은 그가 내무와 이민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왜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는지 알겠죠? 이건 영국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럼 그가 뭘 했냐고? 그는 싸웠어.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싸우겠어? 그는 이슬람 국가를 되돌리기 위해 싸웠어. 신부들, 다시 호주로. IS 신부들. 그래, 올해 초에 조용히 했어. 아무도 몰랐지. 몇 달 후에 그래, 그리고 이제는 그가 이걸 하려고 적극적으로 싸웠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 그냥 알았어, 서명할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가 공항에서 가자 지구 난민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는 직접 공항에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고 뒤에서는 사람들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치고 있어. 토니 버크가 마치 헤드라이트에 비친 캥거루처럼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정말 이상한 장면이었어. 구글에 검색하면 토니 버크가 공항에 있는 사진이 있지만 나는 못 봤어. 응, 기억나. 모두가 앤서니에 대해 난리였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취재했던 게 기억나. 알바니즈가 4천 명의 가든에게 보호 비자를 준 건데 이건 서방 국가 중에서 단연코 가장 많은 숫자야. 영국이 가장 비슷한데 몇백 명 정도일 거야. 정확히는 몰라. 그래, 영국 같은 나라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본 사람들을 앨버니즈가 데려오고 있어. 우리는 그런 걸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이 이데올로기가 호주 사회와 영국 사회에 남긴 문화적, 사회적 흔적은 충분해. 10월 7일 이전에 누군가 의심이 있었다면 10월 7일 테러 공격 이후에는 그 의심이 사라졌어야 해. 이 사람들이 행동한 방식, 이 사람들이 나와서 최악의 구호를 외친 방식, 그리고 그걸 정상화한 모습이 그렇지. 나는 영국과 앨버니즈도 기억나. 줄리안 어산지, 시드니 하버 브릿지 사건이 있었을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정부가 막으려고 했지만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 우리 법원이 허락했거든. 그들은 우리가 금지할 거라고도 했어. 헤즈볼라, 후티 등 폭력적 깃발도 금지한다고 했어. 비슷한 상황이야. 그들은 강제로 시행하지 않았고 체포자도 없었으며 평소처럼 계속했다. 영국에서 본 것과 같았다. 우리의 법,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정된 인도적인 법 때문에 이런 무력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진정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앨버니즈가 이 문제에 휘말렸으니까요. 이제 그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상화하면 유대인은 어디 있지? 유대인은 어디 있지? 라는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발언이나 수사 혹은 구호가 수도거리에서 정상화되면 결국 무언가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본드 비치는 최악입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식당에 화염병을 던졌던 일 기억나시나요? 네, 시나고그도 그랬죠. 시나고그도 마찬가지였고 그 모든 일이 앤서니 앨버니지의 임기 중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엘보와 키오스타마 사이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좌파고 둘 다 노동당 정치인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의 채널과 의견이 정말 좋습니다. 그의 채널 더 사이버펑크 딩고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렇죠.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영상이 아름답고 퀄리티와 꾸준함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게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제 생각엔 둘 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고 X에서도 자주 말했던 점은 저는 좌파 또는 현대 정치적 좌파가 서구에서 이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문제를 다루는 데에 유독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신에게는 독특한 점이군요. 모든 외국 문화가 아니라요.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사회를 동질화하고 모든 문화 종교 신학적 차이를 잊고 모두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당신의 주요 가치 중 하나라면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철학자 칼 포퍼의 관용의 역설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불관용을 관용한다면 결국 사회가 무너지고 더 이상 관용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불관용을 사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건 추방 같은 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불관용 자체를 사회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여우를 닭장 안으로 들여놓고 그 여우를 옹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는 본다이 총격 사건 이후 기자회견에서 5천 단어가 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슬람, 급진 이슬람, 이슬람주의, 종교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그는 ISIS에 대해서는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I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르세요? 이스라엘의 아이가 뭘 의미하는지요? 아이시스의 아이가 이스라엘 뜻인가요? 그래, 나도 그런 음모론을 많이 들어봤어. 알지? 그런 미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네가 얼마나 빨리 스스로를 정정했는지 눈치챘어. 아, 그게 추방의 완고거법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그 용어를 자주 써. 추방이라고 적힌 머그컵을 살 거야. 하지만 나는 이 말을 오랫동안 해왔어. 너도 아마 그걸 봤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호주에서도 일어난다고 아주 오랫동안 말해왔어. 그 말이 내 유행어가 됐다가 어느 순간 안 쓰게 됐어. 2년 전 영상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어. 네가 몇 개의 영상을 봤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정말로 수백 개의 영상이 있어. 그리고 영국에서는 매일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소셜미디어 관련으로 체포되고 있다고 해. 30, 40명 이미 수천 명 체포됐고 대부분은 가벼운 처벌이야.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건 네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거야. 비슷하게 호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네가 이 영상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올렸어. 그 영상이 X에서 200만 조회수로 성공해서 나도 놀랐어. 어떻게 이게 안 됐을까? 그래? 이거 들어봐. 이거 정말 영국 스타일이야. 문을 두드려봐.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어. 아, 잠깐만. 이거 본 적 있어. 그냥 한 곳이야. 잘 지내? 무슨 문제 있어? 난 괜찮아. 그냥 얘기하고 싶어. 마이클 너였어? 그래, 왜?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몇 가지는 네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일에 대해서. 난 신경 안 써.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네가 그녀를 안아도 돼. 당연하지. 그래, 알겠어. 이게 그들이 분위기 살피는 방식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 나는 몇 년 동안 호주라는 안전한 곳에서 영국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왔어. 너도 그랬지. 너는 아마 나만큼 직설적이지는 않을 거야. 나도 가끔은 직설적일 수 있지만 내 친구 누리아가 한때 영국에서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걸 걱정했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나는 여기는 영국이야. 경찰 국가잖아 라고 말했지. 하지만 본다이 비치 학살 사건 이후로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이 사건은 이슬람주의자가 15명의 호주인을 죽인 사건이었어. 그래, 그냥 이슬람주의자였어. 그리고 정부의 대응은 나치 문신이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자, 사람들을 제한하자, 소셜미디어 게시글 때문에 사람들을 체포하자였어. 우리가 증오 발언이라고 판단하는 어떤 말을 해도 집에 경찰이 들이닥칠 수 있어. 문 두드림.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지. 그래서 나도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릴까봐 걱정하게 됐어.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스쳐간 적 있어? 아, 물론이지. 사실 처음부터 그랬어. 나는 본디 이후가 아니라 블론디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기억나지? 코로나 때 임산부를 경찰이 체포하는 영상이 정말 정말 유명했었잖아. 멜버른에서였나? 그 영상 이후 계속 그랬어.
그 일이 내 인식을 바꿨어. 이 사람들이 더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만 행사했을 뿐 잘못한 게 없다며 당연히 비난했어야 했다. 그때는 팬데믹이 막 시작된 아주 초기였다는 걸 이해해. 아직 많은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지. 하지만 그들은 임신한 여성을 아이들 앞에서 체포하려고 집에 침입했어.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거의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소수였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일이 정상화되는 순간 정부는 그걸 눈치채고 우리가 이런 걸 시도해도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는 보수당이었고 연립정부가 집권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노동당이 집권한 상황을 상상해봐. 왜냐하면 그들은 이슬람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내 말도 맞아. 최근에 네가 봤을지 모르겠지만 드루 파블로가 X에 있잖아. 아마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트위터 이용자일 거야. 그는 아부 사이드 와삼 하다드와 대화 중이라 글을 올렸어. 와삼 하다드는 본다이 총격범을 급진화시킨 ISIS 설교자였고 그는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어. 그들은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경찰이 드류에게 전화해서 내리라고 했대. 총격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이 극좌 인물에 대한 게시물이었어. 이 사람이 총격이 시오니스트를 겨냥한 거라서 괜찮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화내지 않았어. 사람들은 그 게시물을 세상에 공개한 사람에게 더 큰 문제를 느꼈어. 그리고 나는 그게 정말 이상하고 정말 미쳤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누가 불평이라도 했나? 그리고 너도 봤을지 모르겠지만 안전위원장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한 적도 있어. 아마도 1년 전쯤 마리오 모레이 에마누엘이 카메라 앞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일이 있었지. 그리고 그녀가 한 일 알아? 전 세계가 그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어. 그래, 아니야. 소셜 미디어처럼 실제적인 물리적인 측면이나 실용성은 잊어버려. 한번 인터넷에 무언가 올라가면 그걸 추적해서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건 정말 어렵지. 그건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것과 같아서 다시 병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순수한 오만함과 거만함은 우리가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보여줄게. 우리는 네 문을 두드릴 거고 또 네 문도 두드릴 거야. 그 회사, 그 소셜미디어 회사를 괴롭힐 거고 일론 머스크와 전쟁을 벌일 거야. 그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했어. 우리는 주류 언론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어.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게 더 높은 수준의 담론이야. 소셜미디어에 헛소리가 많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래, 헛소리가 정말 많지. 가짜뉴스도 많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아.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소셜미디어에 있어서는 초창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여러 과정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해왔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왔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믿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될 거야. 그래, 우리는 사람들이 알렉스 존스 같은 사람을 믿는 걸 봤어. 알렉스 존스는 확실히 괴짜 음모론자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는지 너도 알잖아. 나는 한 번도 존경하지 않았던 알렉스 존스 그리고 앤드류 테이트의 글도 많이 봤어. 그 사람들 말 중엔 상식적인 것도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들이나 나 같은 사람들이 왜 그 괴짜들을 공격하는 걸 멈추는지 알 것 같아. 이제는 그게 내 싸움이 아니거든. 나한테는 더 걱정해야 할 큰 문제가 있거든. 서구에서 이슬람주의가 부상하고 있고 알렉스 존스도 이슬람주의자들을 공격하니 나는 그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동맹을 맺고 있어. 이건 우리가 온건파 무슬림과 급진파 무슬림 사이에서 본 현상이야. 온건파 무슬림들도 그렇지. 어쩐지 지난번에 그 생각을 했었어. 너의 생각도 듣고 싶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10월 7일 사건 이 온건파와 급진파를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었어. 그들은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적을 찾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부샤 셰이크나 다른 립스틱 무슬림들도 있는 거야. 그래. 그들은 다니엘 히키카 추스와 동의해. 그와 동의하지.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이유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의 집단,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들은 한 당사자로 행동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영국 가치나 영국인, 주류 사회를 희생시키며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의 쇼를 언급하신 게 재미있네요. 그 질문과 아주 관련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언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그녀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 범이슬람 통합 국가,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범이슬람 국가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의 이슬람 탈국가, 즉 ISIS, 바로 그게 ISIS입니다. 그래,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온건파라지만 ISIS와 같은 걸 원하는 것 같네. 겉보기에는 누가 급진주의자입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고 당신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동의합니다. 10월 7일 이후로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도 위험을 더 뚜렷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이 정치에서 상당한 입지를 얻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토니 버크스, 키스타마스, 그리고 가자 독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영국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독립 후보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선거 제도는 호주와 매우 다릅니다. 호주에서는 한 가지 이슈만으로 하원 의석을 얻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듯이 상원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실제로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아직도 약간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온건파와 급진파의 진짜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급진파란 이슬람을 원래 의도된 대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따르면 알다시피 꾸란을 더 많이 따르면 알다시피 꾸란을 더 급진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많이 따르면 알다시피 꾸란을 더 급진적으로, 더 극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미친 눈빛을 가지게 되고 이슬람을 덜 따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온건파나 진보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더 많은 진보적인 무슬림, 더 많은 게이 무슬림을 보고 싶습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 종교가 어느 정도 개혁되고 어쩌면 완전히 변질되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그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무슬림이 아니라 타크피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완전히 다른 것일 거라는 걸 알아요. 사실 저도 생각해봤어요. 지난 일요일에 바라카쇼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겠어요. 맞아요라고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책에 썼어요. 정말 큰 난제라고 했죠. 이슬람을 멀리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무슬림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지하들을 믿지 않고 여성을 억압하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는 거의 페미니스트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가 이슬람에서 멀어질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좋은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그는 사실 좋은 무슬림이 아니고 오히려 나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원칙과 과격함을 따르지 않아 이런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슬람 교리, 이슬람 신학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월 7일 이후의 세상을 보면서 이 정의를 조금 더 다듬었습니다. 극단주의자와 온건파 립스틱 무슬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론 정의에 따라 모두 해당되진 않습니다. 특히 10월 7일 이후의 세상에서는 가능한 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온건파와 급진파의 유일한 차이점은 적용 방식입니다. 그들은 근본 가치에 동의하며 알라는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이고 샤리아를 주셨습니다. 영상 하나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영상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최근 영상 중 하나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평범한 무슬림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극단주의자도 아니고 급진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수니파 무슬림이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좋은 무슬림이자 좋은 사람입니다. 모두 보세요. 수브하날라. 네, 이제 손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중에 동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꾸란과 순내서 언급된 처벌들, 그것이 사형이든 간음에 대한 돌로 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만약 그것이 알라와 그의 메신저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인류에게 가능한 최고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온건한 무슬림, 립스틱 무슬림, 부시크처럼 히잡을 벗은 무슬림 등 모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이트클럽에 같이 가도 이 질문엔
그들도 그래라고 할 겁니다. 내가 알라가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의 법, 그의 처벌, 간통한 사람을 던지는 것,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혹은 그들은 샤리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같이 보시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 있나요? 자, 여러분, 알라후 와크와 모두 극단주의자입니까? 네. 그들은 적용 방식에만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무슬림들, 옹언하거나 립스틱 무슬림들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어떤 변화도 항상 5명에서 10명 정도의 정말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사람들이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들이 변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고 줄을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나 볼셰비키 혁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대중의 51%가 당신 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워키 바보들이 겨우 6명이고 그중 3명만 여성이야 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 중 무함마드 히잡처럼 극단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점에서도 그들을 과소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 자브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 100만 명 구독자를 가진 영어권 인물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심지어 급진주의자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온건한 립스틱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 중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냥 관객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제 말은 이 진보주의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무함마드 히잡을 보세요. 100만 명은 아니에요. 제 말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BC.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대부분의 파키스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은 대부분 영국이나 미국의 무슬림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평범하고 온건한 일상적인 무슬림이에요. 그들은 ISIS 추종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혹시 호주 총리의 이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앤서니 알바니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와서 이슬람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가 말한 방식은 그 총격범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식이었어요. 아마도 아이시스가 사용하는 이슬람의 왜곡된 버전일 수도 있다고 했죠. 저는 그게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시스가 한창 전성기였을 때 시리아와 이라크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 말이죠. 그들은 예전에 영어로 쓰인 잡지를 발행했었는데 그 잡지 이름이 다디크였어요. 아마 다크웹에서도 그 잡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온건파, 온건 무슬림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들 모두를 배교자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꾸란이나 하디스에서 자신들 행위에 반대되는 내용을 찾아보라고 도전했어요. 또는 무함마드가 결코 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주 흔히 사용했던 논리입니다. 아이시스는 무함마드나 그의 동료들이 하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똑같이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탈레반이 여성들을 대하는 방식과 그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은 아마도 무엇과 매우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깝지만 완전히 같진 않아요. 무함마드의 이슬람과 비교하면 탈레반도 무함마드 시대에는 매우 자유주의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맞아요. 그들은 너희는 너무 깨어있구나 라고 할 거예요. 무함마드가 누군가를 깨어있다고 불러요. 그리고 탈레반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요. 정말 한심하죠. 정말 그래요. 제 말은 자살적인 공감이 아마 가장 적절한 표현일 거예요. 저도 미국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호주는 이미 얘기했으니까요. 앞으로 정말 흥미로운 몇 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적어도 다음 선거까지는요. 저는 전력을 다할 겁니다. 폴린 한센. 저는 우리에게 그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최근에 올린 영상을 봤는데 저도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원네이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들, 마린 르펜, AFD, 리폼 관련 사건들을 보세요. 저도 그들이 다른 정당인 건 알지만 모두 강경 우파입니다. 그리고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처럼 토리당과 노동당이 주류였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140년, 150년 동안 마치 양당 체제였던 거죠. 그리고 갑자기 정당들이 점점 쓸모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문명적인 충격을 주는 거예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공화당이 등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정당이 바뀐다는 건 그 이념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좌파 노동 이념도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항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지는 않을 겁니다. 서구처럼 위대한 문명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아주 다른 나라이고 완전히 다른 존재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구금 정책으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당신이 저보다 더 젊으실 텐데 20년 전엔 이게 흔했어요. 호주나 영국에서 비자를 초과하면 모든 이민자는 당연히 추방당했습니다. 어떤 혜택이나 특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학생이거나 취업 비자로 온 사람일 뿐이고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당신은 국가 책임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받아야 해서 변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꿨을 겁니다. 아무튼 미국에서는 반이슬람 운동이나 이슬람주의에 맞서는 움직임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걸 봤어요. 제이크 폴과 발렌티나 고메즈 영상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호주나 영국에서는 그런 걸 상상도 할 수 없죠.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소말리아 사기 스캔들 등 모든 걸 보면 그래요. 미국이 이 스캔들에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강하게 대응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이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올해가 제 머릿속에서는 미국에게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데보라는 현재 대부분이 아랍 무슬림인 도시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경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사람들은 폭탄이 바로 옆에서 터지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죠.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그 과정이 정말 느리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과정이죠. 맨다니가 뉴욕시에서 당선됐을 때도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무슬림이 아니거든요. 아니요, 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는 워크이자 이슬람주의자지만 친팔레스타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는 워크라서 친팔레스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극좌파들은 그런 쪽으로 기울어요. 하지만 그 모습도 좀 이상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세계무역센터 근처에 모스크를 지으려고 했던 걸 기억하신다면 그게 큰 이슈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한 암다니는 분명히 그 모스크들에 가고 있잖아요. 그는 예전에 세계무역센터를 폭파하려고 했던 설교자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1만 명의 이슬람주의자들과 함께 뉴욕시로 진군하겠다고 말했던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런 사람들이 그와 어울리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생활과 맞지 않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나라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정치적 권력이 생겼고 당신들은 그들에게 투표권까지 줬습니다. 실례지만 당연히 그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거의 분리주의적인 사회를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미국이 훨씬 더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1수정헌법과 제2수정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발렌티나 고메즈의 일에 대해 생각해보면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대놓고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이상할 정도지만 그녀는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랭이 하는 일들도 정말 대놓고 하는 거예요.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대화를 열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극단주의자를 드러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네, 저는 스펙트럼이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무슬림을 떠날 때 어떤 이는 강경했고 어떤 이는 공손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모욕 말고 비판만 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평화를 언급하는 걸 깜빡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개적으로 당신을 린치하거나
죽일 수 있다고 믿는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함마드 옆에 있는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종류의 비판, 공격, 조롱, 이런 모든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의 생각, 즉 아이디어라면 말이죠. 네, 저와 당신은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정상성에도 여러 단계가 있지만 어떤 게 영향을 미칠지, 누구에게 영향을 줄지, 어떤 방식이 쓰일지 알 수 없어요. 옥스퍼드 교수님이 쓴 이슬람 비판 서적을 읽고 싶다면 물론이죠. 만약 그게 알잖아요. 관심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지금 소셜미디어와 틱톡 등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평가를 공격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리 거칠더라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서구 문명의 본질이고 모든 나라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의 자유와 조롱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유럽은 굴복했어요. 샤를리 에브도와 덴마크 만평 사건 때 모두 아니에요, 알겠어요 라는 반응이었죠. 그래, 맞아. 미국은 달랐고 사우스파크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아니 그래. 그들은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같은 좌파 언론이야라고 했어요. 저는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진행자에게 솔직해집시다 라고 말했죠. 당신들이 만평을 보여주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이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무슬림들의 반발이 두려운 거죠. 그게 당신들이 덴마크 만평을 안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는 2006년쯤 그렇게 말했고 그땐 세상과 CNN이 지금과 달랐어요. 그때 그들은 다소 민족주의적이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다양성의 범위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문화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호주와 다르고 미국은 우리 둘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패러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발렌티나 고메즈나 제이크 랭이 기독교에 대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걱정하셨을까요? 주류 언론도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정상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들이 항상 드래그 퀸 예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행동을 자주 하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해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눈에 띄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걸 아주 강하게 느껴요. 제 말은 제가 얼마 전에 아마 몇 주 전에 무함마드의 일생 전체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역사적인 영상이었죠. 완전히 역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조롱은 전혀 없었어요. 조롱은 전혀 없었고 그냥 무함마드의 세속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만 다뤘던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그런 영상이 2005년쯤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요. 아얀 허르시 알리 같은 사람이 그녀와 함께 영화를 만든 파트너가 살해당했던 것처럼 그런 영상이나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엄청나게 논란이 될 겁니다. 신체적으로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에서는 저는 계속 나아갈 수 있고 저는 그냥 평범한 남자일 뿐이에요. 영화 제작자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슬람주의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 이념으로서의 이슬람도 비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억누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치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어디서든 볼 수 있잖아요. 다행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본다 총격 사건을 급진적 이슬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는 혼잣말로도 우리가 절대 못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는 절대 배우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우리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우리는 너희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지. 그래. 우리는 이걸 계속 반복할 거야.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 중 한 명의 가치관이 모든 문화는 평등하다는 거라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 잘 지내야 한다는 거야. 얼마나 한심한지 봤어. 알보가 한 한심한 발언 봤어? 호주에 오면 네 생각은 문 앞에 두고 들어와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 형,
무슨 바보 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야. 넌 그냥 수백 년 동안 원한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온 거잖아. 맞지?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만 넣어도 그건 최소 75년 된 여러 세대에 걸친 문제야. 네. 네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든 상관없어. 네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무슬림이라면 넌 팔레스타인 편에 설 거야. 그게 네가 하는 한심한 연설이거나 문 앞에 두고 들어가야 한다는 네 조언이야. 그건 안 돼, 프로. 네. 그래서 정말 한심하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시대를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저 사람이 사이버펑크 딩고고 저 채널이니까 꼭 확인해봐. 내 영상 전부 정주행할 것 같아. 썸네일들이 몇몇 썸네일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 너 진짜 대박 영상 많이 만들었네. 그래, 몇몇 영상들은 나 진짜 이 영상들 좀 봐야겠어. 사이버펑크 딩고 멋진 유튜브 채널도 한번 확인해봐. 나는 그냥 계속 쓸데없는 말을 하지만 사이버펑크 딩고는 정말 잘 만들고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당신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 정말 대단해. 당신은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어. 고마워. 해리스 술탄. 다시 얘기해서 반가워.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즐거워. 물론이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